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나무, 예. 보상하지 않는 손해까지 했는데, 일단요, 순서를 조금 좀 바꿀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 한번 가보시냐면, 자, 37페이지 한번 가봐요. 자, 교재 37페이지 가보시면 9번에 그 특약이 있죠, 특약. 그래서 그 한정 보장하고 그 다음 부보장. 자, 이 부분을 연결해서 좀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자,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저가전 종합위험 상품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저가전 종합위험 상품을 이렇게 구성을 해보면, 저가 전에는 종합이죠. 즉, 종합으로 우리가 보장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장하는 손해가 뭐냐면, 자연재해, 조소의 화재를 우리가 보장을 해주더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저가 종료 이후에는 총 7종을 보장을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7종이 누구냐면 강풍, 태풍, 그 다음에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그리고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저가 종료 이후에 보상을 해주는 걸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어요. 이게 이제 기본 세팅이잖아요. 자, 이렇게 기본 세팅인데 우리 계약자분께서 고민이 있다 이거예요. 즉 이렇게 하면 보험료가 비싸. 그래서 보험을 가입은 해야 되겠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고민에 빠져. 그래서 방법을 낸 것이 뭐냐면은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이 뭐겠냐. 그러면 보험료를 절감한다는 건 뭐냐면 위험을, 즉 보장하는 것을 줄이면 된다 이거예요. 즉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줄이면 그만큼 내 보험료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얘가 이제 기본 세팅이야. 근데 나는 그러면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저가 종료 이전에 이렇게 종합으로 자연재해 조소의 화재를 보장을 안 받고 특정 위험으로 넘어가서 나는 5종만 보장을 받을게. 즉 자연재해 조소의 화재를 보상 안 받고 나는 5가지만 보상을 받을래. 그 5가지가 누구냐면 강풍, 태풍이요. 자, 태풍과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우박, 그 다음에 집중호우, 그 다음에 지진, 화재. 즉, 이 5가지만 나는 보상을 받을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약자가. 즉,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대신에 나는 누구를? 강풍, 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만 보상을 받을게. 이렇게 해서 한정. 즉, 한정적으로 우리가 보장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저가 종료 이전에 5종을만 보장을 받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 종료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저가 종료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방금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 세팅이야. 얘는 우리가 변동을 못 시켜요. 즉 5종에 대해서 변동을 못 시키지만 2가지에 대해서는 나는 그냥 보험 가입 안 할래. 선택할 수가 있어. 저가 종료 이후에도. 즉 2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가을 동상에 대해서 나는 보험 가입 안 할래. 그리고 역시 일소 피해에 대해서도 나는 보장을 안 받을래. 보험 가입 안 할래. 그걸 갖다 우리는 가을 동상의 부보장이라고 말해요. 일소 피해 부보장이라고 말해요. 해서 그럼 둘 중에 또 하나만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일소는 가입 안 하고 가을 동상에만 가입할래. 또는 나는 가을 동상에는 가입하지 않고 일소만 가입할래. 그럼 이렇게 본인이 선택을 하게 되면 확연하게 보험료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런 걸 갖다 우리는 그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자, 저가 종료 이전에는 뭘 가입한 거예요? 5종 한정 가입하고 저가 종료 이후에는 가을 동상해와 일소피에 대해서 나는 보장을 안 받겠다. 부보장을 선택을 하겠다.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기에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 의의를 한번 봐봐요. 자, 부보장 특약 가입 시 선택한 보장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고, 그죠? 즉 가을 동상해와 일소피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고, 반대로 저가 종료 이전에 한정보장 특약 가입 시에는 한정된 위험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특약을 갖다 우리는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별약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특약 종류에 있어서 저가 종료 이전에 특정 위험 5종 한정보장 특약이라는 것은 그 밑에 5개
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지금 현재 여기는 태풍만 하고 가로치고 강풍이 없잖아요. 근데 가로치고 강풍을 넣으시는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항상 같이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풍과 강풍은. 그래서 얘들만 보장을 받고요. 그 다음 뒷장에 가보시면 38페이지. 그 다음 적가 종료 이후에 가을 동상의 부보장 선택을 하는 것은 해당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을 동상의 보장을 안 받는다. 다 답원에 가보시면 적가 종료 이후 일소 피해 부보장 특별약관은 일소 피해 보장을 받지 않는다. 그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부담 비율이라는 걸 한번 봐봐요. 자, 우리 자기 부담 비율,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은 저희가 배웠어요. 즉, 계약자가 부담하는 율. 그리고 이걸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계약자가 부담하는 돈입니다. 그죠? 했을 때 저가 전 종합위험 상품에서 자기 부담 비율은 형이 10%형, 15%형, 20%, 30%형. 즉 다시 말해서 네 가지 형이 있어요. 자, 그럼 이때 계약자는 20%, 30% 형은 본인이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어요. 나 20% 할래. 나 30% 할래. 이건 계약자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가 있어요. 20과 30%는. 그러나 10%와 15%는 계약자가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즉 그동안에 손해, 즉 보험금을 얼마나 많이 타갔냐에 따라서 얘는 딱 정해져 버려. 그러면 10%는 봐보시면 최소한 3년 동안 연속 가입을 했어야 돼. 보험 가입이. 그래서 내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직전 3년간 해서 올해 2021년도에 제가 보험 가입하려면 20년, 19년, 18년 3년간 연속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15%의 형 같은 경우에는 몇 년간? 2년간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럼 10%와 15% 차이는 뭘로 정리를 하냐면 손해율로 하는 거예요. 손해율. 즉 우리요 10%형 같은 경우에는 손해율이 몇 퍼센트요? 50% 이하인 경우에만 우리가 10%를 가입할 수 있고요. 그러나 15%인 경우에는 손해율이 100% 이하인 계약자만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어. 과수원. 계약자가 아니라 과수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이 50%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면 제가 손해율이라고 했어요. 손해율. 그럼 손해율 구하는 공식은 자, 3년 것을 우리가 가산하는 거야. 3년 거. 즉 방금 말한 대로 2021년도에 지금 보험 가입하잖아요. 20년, 19년, 18년 거 다 합산해. 그럼 분모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순보험료 합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3년 거. 그리고 분자에는 계약자가 받아간 돈. 그걸 갖다 우리는 3년 거 수령한 보험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3년 거 받아간 돈을 순보험료로 나눈 손해율이 몇 퍼센트요? 50% 이하인 과수원만 가입할 수 있는 게 10%요. 그럼 15%형은 똑같은 공식은 같죠. 똑같이 이렇게. 즉 몇 번? 2년간 순보험료의 합계 분해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을 합계를 나누는 거야. 그렇게 했더니 100% 이하이면 계약자는 15%인 자기부담비율에 가입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주의점은 뭐냐면 우리 지금 현재 얘는 계약자별로 하지 않아요. 즉 이 자기부담 비율은 과수원별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계약자가요. 사과 과수원을 만약 내가 3개, 4개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과수원을. 우리가 과수원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그래서 얘는 이 자기부담비는 과수원별로 적용을 해. 그래서 A라는 계약자가 과수원이 3개가 있다 했을 때 이 공식에 의해서 A 1번은 15% 형이 나올 수 있고 얘는 10% 형이 나올 수 있고 얘는 20% 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동안 보험금을 많이 수령을 했으면 10%나 15% 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수 상품은 자기 부담 비율이 계약자로 가지 않고요. 과수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밭작물이나 논작물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로 가버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마늘을
농지가 5개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는 마늘 농지별로 자기부담 비율을 산정하지 않아. 계약자로 그냥 통째로 다 똑같아. 우리가 밭작물이야, 논작물이야. 근데 과수 상품은 과수 원별로 가요, 자기부담 비율이. 일단요, 우리가 저가전 종합연 상품에서 자기부담 비율형은 4가지가 있는 거예요. 10%, 15, 20, 30% 형이 있는데 20%, 30%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10%와 15%형은 선택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나무 같은 경우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과실 소래모자에서 과실도 보험 가입하지만 사과나무, 배나무도 보험 가입하잖아요. 했을 때 나무는 자기부담 비율이 무조건 다 5%예요. 얘는 모든 상품에 다 5%야. 그래서 우리가 나무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 비율을 조건을 주지 않습니다. 왜? 무조건 5%이니까. 그래서 나무는 자기부담 비율이 무조건 5%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가명 놔두고요. 자, 계약 인수를 좀 먼저 하고 정리를 할게요. 자, 40페이지를 먼저 가봅니다. 자, 저가전 종합위험 상품은 우리가 사과, 배, 당감, 떫은감에 가입하는 상품이라고 그랬죠. 자, 이때 지금 현재 가입 지역은 전국 어디나 가입할 수 있어요, 얘는. 자, 두 번째 가보시면 보험 가입 자격에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은 농업 경영체에 반드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자든 임차농이든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는 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봐보시면 임차농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경작하는 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계약자다. 그 다음에 가번에 보시면 계약자를 주된 경작자가 아닌 가족 등의 명의로 불가하더라. 해서 지금 현재 아빠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들 명의로 보험 가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반드시 어떻게 농사를 짓는 사람 이름으로 우리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아들 명의로 보험 가입할 수 없다. 그래서 남편만 농사 짓고 부인은 농사를 안 지어. 그럼 부인 명의로 가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실제적으로 경작하는 자. 자, 그 다음 나번에 가보시면 과수원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 임차농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과수원 소유자는 가입할 수 없다. 얘는 했었죠. 그 다음에 2번에 가보시면 자, 법인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법인도 다 가능해요. 애국인도 보험 가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령 후견인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일단은 가입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단서 조항이 들어갑니다. 즉 우리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독립적으로 이렇게 단독 행위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 동의 또는 대리가 달라붙습니다. 봐봐요. 즉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은 누구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가 있어야 하며 피성년 후견인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법정 대리인이 대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우리가 제일로 핀을 많이 꽂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러잖아요. 피성년 후견이잖아요. 아니 한정이잖아. 후견이잖아요. 그래서 제일로 좀 심각한 사람이 반드시 좀 대리가 필요하더라. 이렇게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은 일단 200만 원이고요. 즉 최저 가입 금액이 200만 원. 그 과수원 단위당. 자, 그러면 200만 원이 안 돼. 그럼 어때요? 합친단 말이에요. 합쳐. 자, 제가요 과수원을 3개를 가지고 있어요. 3개를 했는데 자, A 과수원은요 지금 이제 사과라고 하겠습니다. 사과가 A는 200주예요. A는 30주예요. A는 50주예요. 했을 때 보험 가입 금액을 우리가 산정을 해봤더니 이 A는 500만 원이에요. 가입 금액이. 우리가 금액을 산정해봤더니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이에요. 그다음 C는 1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 이 조건만 봤을 때는 자, 그리고 얘들의 과수원의 소재지를 봐봤더니 소재지요. 했더니 여기가 만약에 전라남도라 했을 때 전남 장성군 장성군에 무슨 일이라고 할까? 삼계리 네네 삼계리요. 좋아요. 그리고 전남 장성군에
얘는 갖다가 무슨 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얘는 삼설이. 예, 장성군에 똑같이 삼설이.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얘를 단독으로 보험 가입할 수 있느냐? 아니면 금액이 부족하면 둘이 합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 우리가 A, B, C 과수원을 봤을 때 얘는 500만 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요? 단독 가입이 가능이죠. 얘는 혼자 가입이 가능해. 자, 그런데 이 두 개 과수원을 봤더니 80만 원은 단독 가입 안 돼요. 150만 원도 안 돼요. 즉 200만 원 안 되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두 개를 묶어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로 가입할 수 있냐면 230만 원을 우리가 보험 가입할 수 있어. 근데 이때 조건이 반드시 어떻게 해라? 같은 리의 소조에 있어야 되더라. 예를 들자면 자, 여기가 90만 원이에요. 자, D가 90만 원인데 얘가 만약에 전남 장성군 3계리 있다고 해봐봐. 얘가 3계리. 이때는 얘하고 얘는 절대로 못 묶는다 이거예요. 같은 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미예요. 90짜리하고 500짜리하고 이것은 있나요? 아니, 얘는 이제 단독 가입해요. 자, 여기 나와요. 자, 이상이 이걸 절대 못 묶어. 미만인 애들만. 그리고 반드시 예를 들자면 또 두 개만 가입이 가능해. 이렇게 세 개는 예를 들어서 얘가요. 삼설이라고 했을 때 세 개는 또 못 묶어. 두 개만. 그래서 자서조항 봅니다. 자, 봐보시면 보험 가입 기준에 있어서 1번 계약 인수는 과수원 단위로 가입하고 여기 과수원 단위, 과수 한 개별. 과수 A 단위, B 단위, C 단위 이런 식으로 과수원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과수원당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은 200만 원 이상이다. 이때 단 하나의 리동에 있는 각각 보험 가입 금액 200만 원 미만의 자, 두 개예요. 이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두 개만 묶은다 이 말이에요. 두 개의 과수원은 하나의 과수원으로 취급하여 계약 가능하며 200만 원 이상인 과수원에 대하여 다른 과수원을 더하여 계약할 수 없다. 그 말. 이 500만 원짜리는 그 누구하고도 합칠 수가 없다. 그리고 200만 원 미만은 반드시 두 개만 합칠 수가 있다. 세 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개만 합쳐서 200만 원 이상의 조건이 되었을 때. 그러면 이때는 얘 두 개를 합쳤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 우리는 뭐로 본다? 단위를 하나의 과수원으로 본다. 두 개의 과수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를 합쳐버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거기 이번에 과수원 구성 방법 봐보시면 과수원이라 하면 자, 우리 과수원의 개념 필지와는 관계없이 하나의 덩어리란 개념. 그리고 나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수 제한부터 가봅니다. 방금 우리가 최소가 2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200만 원 미만 과수원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그다음 두 번째 수령이 있습니다. 수령. 그래서 반드시 수령이 이 정도 조건이 되어야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사과가 있고요. 배가 있고 단감과 떫은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요 사과는요 재배 방식이 세 개예요. 사과는 즉 밀식 재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밀식 재배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재배 방식이 있습니다. 그다음 배 같은 경우에도요 재배 방식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배는 밀식, 반밀식, 그 다음에 우리가 소식 재배라고 그래. 근데 소식 재배나 일반 재배는 같은 말이에요. 다만 용어만 달리 쓰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밀식 재배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나무와 나무 사이를 주간거리라고 표현하잖아요. 즉 우리가 나무, 사과나무 있어요. 그럼 얘를 갖다가 나무와 나무 사이를 주간거리. 그다음에 또 여기도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이를 갖다 우리는 열간거리라고 표현하잖아요. 즉 우리가 밀식 재배는 이 주간거리가 몇 메타, 열간거리가 몇 메타 했을 때 보통 밀식 재배는 4m 곱하기 2m야. 주간거리가 4m, 열간거리가 2m. 그러면 일반 재배 같은 경우에는 5m에 3m예요. 그럼 우리가 1000제곱미터, 즉 10아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밀식 재배 같은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에 약 우리가 나눠보면 즉 우리가 나무 한 주당 제식 면적이 8제곱미터잖아요. 즉 1000제곱미터를 8로 나눠버리면 약 125주 정도 나와. 그러면 우리가 밀식 재배는 1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25주가 식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일반 재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는 일반은 초과고
그 이하가 이제 반밀식이겠잖아요. 사이 했을 때. 그럼 일반 같은 경우에 약 1000제곱미터에 65주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충 어때요? 밀식 재배는 일반 재배 약 2배 정도 나무가 식재되어 있겠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수령 해서 우리가 재배 방식별로 수령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어때 밀식 재배는 촘촘하니까 나무가 좀 어린 나무가 우리가 많이 심을 수가 있겠잖아요. 했을 때 수령에 있어서 밀식 같은 경우에는 3년, 4년, 5년. 근데 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배 방식은 달리하지만 우리 지금 소식 같은 경우는 6m, 3m 정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 같은 경우에는 재배 간격이. 즉 우리가 밀식, 반밀식, 소식 재배로 나누지만 배는 재배 방식과 관계없이 무조건 수령이 3년 이상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감과 떫은감도 역시 무조건 재배 방식과 관계없이 5년 이상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사과만 재배 방식에 따라서 3년, 4년, 5년으로 분류가 돼요.